자, 보겠습니다. 연습 21번 보시면요, 얘가 지금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집합 A는 이렇게 생겼고 집합 B는 이렇게 생겼다가 좋습니다. 그치? 근데 얘는 딱 너한테 하나만 해석을 요구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자, 요걸 만족시키는 집합 C의 개수가 몇 개이게 이거잖아요. 그치? 다시요. 요걸 만족하는 집합 C의 개수가 몇 개이게 이거죠. 그치? 그럼 얘만 해석을 내가 잘 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봐봐요. 얘가 A 합집합 C가 B 합집합 C랑 똑같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집합 A랑 집합 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들의 영역을 내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오케이? 영역 번호 적은 겁니다. 동그라미 해줄게. 이렇게 원소랑 헷갈리니까. 이렇게 했죠? 그럼 봐봐. 왼쪽은요, 최소 A를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이 왼쪽은 1번, 2번이 최소 있었겠죠? A 합집합 C니까 최소 A는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야. 오른쪽은 B 합집합 C니까 최소 B는 가지고 있었을 거라서 얘는 2번, 3번을 가지고 있었겠지. 그치? 맞아? 근데 봐봐. 얘랑 같아야 되는데 오른쪽엔 3번이 있는데 왼쪽엔 3번이 없지. 지금 이 상태로. 그럼 이걸 누가 채워줬어야겠어? C가 채워줬겠지. 맞아? 아, 그리고 오른쪽 봐봐. 오른쪽에는 지금 1번이 없는데 왼쪽엔 1번이 있잖아. 그럼 둘이 같으려면 얘가 뭘 채워줘야겠어? 1번을 채워줬어야겠지. 아,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에 그러면 C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1번이랑 3번을 얘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거지 지금 해석이. 맞아? 그럼 1번 영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A 차집합 B 이렇게도 부를 거고 3번 영역을 B 차집합 A 이렇게 부를 거 아니야. 그치? 즉 얘네들의 영역을 C가 다 가지고 있으면 뭐가 성립할 거다? 얘가 성립하겠지. 쉽게 말하면 서로가 서로한테 없는 영역을 채워준 거야. 그치? 서로가 서로한테 없는 영역을 C가 다 가지고 있었으면 채워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집합 C는 A 차집합 B랑 B 차집합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A 차집합 B라는 게 얘에서 얘 공통 부분 뺀 건데 그게 지금 뭐냐면 1, 5, 7이고 B 차집합 A는 뭐야? 6이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집합 C는요, 집합 C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1, 2, 3, 4, 5, 6, 7 얘네들의 부분 집합인데 1, 5, 7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 5, 7은 선택지가 없어. 그치? 그 다음에 6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서 선택지가 없잖아. 그치? 그럼 선택지가 발생하는 건 몇 가지? 세 가지지. 두 가지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총 C의 개수는 몇 개였을 거냐면 2의 3승가지여서 몇 개? 8가지였겠지. 그치? 즉 집합 C의 개수는 몇 개였을 거다? 8개였을 거란 말이야. 봐봐.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달라는 건 결국 똑같은 게 뭐냐면 식 해석하고 얘가 선택지가 발생하는 원소가 몇 개지? 이걸 판단하셔야겠죠. 그치? 앞에 봐라.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얘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전체 집합이 1부터 9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집합 A가 이렇고 집합 B가 이런데 이걸 만족한대요. 집합 X가. 이걸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좀 세달래? 그럼 얘도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봐봐. A에서 X를 뺐는데 집합 A에서 집합 X를 뺐는데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 이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집합 A가 가지고 있던 걸 X가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 집합 X가 A를 뭐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부분 집합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구나 라고 이제 해석이 되지. 그럼 두 번째 보시면은 얘가 비교집합 A인데 비차집합 A인데 얘에서 얘 뺀 게 지금 3, 5 똑같이 빠져가지고 얘가 2, 6, 8과의 교집합의 원소가 2랑 6만 있으려면 얘는 해석이 뭐냐면 이거 그럼 집합 X가 2랑 6은 가지고 있는데 뭐는 가지면 안 된다는 소리야? 8은 가지면 안 되는구나. 이 해석이지 지금. 맞아? 그럼 봐봐. 집합 X는 요 놈의 부분 집합이란 말이야. 즉 얘는 1부터 시작을 해서 9까지 이렇게 있는데 자, 얘는 요 해석에 의해서 반드시 뭘 가져야 되냐면 집합 A의 원소인 1, 3, 5, 7은 반드시 가져야 돼. 즉 1, 3, 5, 7은 선택지가 발생을 안 한다고. 그치? 그 다음에 2, 6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요 조건에 의해서 8은 반드시 가지면 안 돼. 그럼 선택지가 발생하는 원소는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얘네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제곱개였겠지. 그치? 그래서 집합 X는 몇 개였을 거다? 4가지였을 거라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맞습니까? 결국에 이런 해석들이라고요. 선택지가 발생하는 원소들이 몇 개나 있지?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해석을 하신 뒤에. 뒤로 와가지고요. 23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별표 2개입니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24번. 해보십시오. 자, 얘도 볼게요. 23번 보시면
집합 A가 1,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요. 집합 B는 자세히 보니까요. 집합 A의 모든 원소에다가 얼마만큼씩 더한 겁니까? A만큼씩 더한 거죠. 그치? A만큼씩 더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이 기호에 대한 의미를 좀 해석 좀 해볼게요. 얘 보니까 A 합집합 X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A에다가 뭔가를 더 지금 합했는데 그게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얘가 이미 얘를 뭐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맞아요? 뭐 나머지는 더 추가로 있는 게 없어.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집합 X가 A의 뭐였다? 부분 집합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보시면 집합 X가 이랬고 집합 A가 이랬으니까 A 합집합 X는 그냥 A라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와 똑같이 봐봐. 집합 X에다가 뭔가를 합했는데 변한 게 없어. 그치? 그 이미 얘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집합 X가. 그래도 말뜻이 뭐냐면 A 교집합 B가 어땠을 거야? 집합 X의 부분 집합이었을 거라고. 이런 상황 아니야? 해석이.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이때 집합 X는 얘의 부분 집합이거든. 1, 2, 3, 4, 5, 6이고 집합 X는 얘의 부분 집합인데 얘가 반드시 뭘 포함해야 되냐면 집합 X가 A 교집합 B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 부분 집합으로. 이런 상황이지. 맞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집합 X의 개수가 몇 개래? 16개래.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선택지가 발생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었다는 이야기야? 4개였다는 이야기지. 4개. 그럼 봐봐. 얘가 A 교집합 B의 원소에 대해서는 집합 X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선택지가 발생했겠어? 안 했겠어? 안 했겠지. 그러면 여기서 선택지가 발생한 게 4개였다는 이야기는 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었다는 이야기야? 2개였다는 이야기지. 2개. 그럼 봐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여야 되는구나 라는 해석이 됐고 그럼 얘는 집합 A가 원소가 이렇게 생겼잖아. 1, 2, 3, 4, 5, 6. 근데 집합 B는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6이니까 얘를 오른쪽으로 딱 A만큼 옮겼다고 생각할게. 그랬을 때 A 플러스 1이 5여야만 얘네가 지금 몇 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만약에 A 플러스 1이 4였으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됐던 거잖아. 똑같은 간격 지금 지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A 플러스 1이 5였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A는 얼마였다? 4였다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봐봐. 한번 확인해 볼게. 그럼 집합 B가 뭐였던 거냐면 5, 6, 7 해서 10까지잖아. 그치? 그럼 얘의 말뜻이 집합 A 교집합 B가 5, 6이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집합 X는 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서 5, 6에 대해서 선택지가 발생 안 하고 이 4가지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해서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였다? 16개였었던 거지. 그치? 확인됐네? 그럼 A는 얼마였다? 4였다는 이야기네.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24번도 볼게요. 24번 조금 어려울 건데 자, 봐봐.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 집합 A가 1, 2고 집합 B가 2, 3, 4래. 근데 집합 X가 이거를 만족할 때 얘네들의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그치? 근데 봐봐. 얘를 만족시키는 집합 X에 대한 조건을 해석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울 거란 말이야. 얘가. 그래서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내가 어떤 상황을 가정할 거냐면 그냥 전체 아무 조건이 없었다면 집합 X는 얘의 부분 집합이니까 몇 개가 있었어? 2에 5승이 있었지. 그 2에 5승에서 그냥 내가 뭐 해버릴 거냐면 이 반대의 상황을 생각해서 X와 A가 모인 상황, 공집합인 상황을 빼버릴게. 빼버리면 얘만 남았을 거 아니야. 이 안에는. 그치? 그래서 얘가 집합 X와 A가 서로 소인 상황이니까 1, 2를 반드시 가지고 있던 애들이니까 2에 3승이지 이렇게. 그치? 맞아? 반드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니까 미안. 그치? 근데 얘도 반대인 상황을 뺄게. X 교집합 B가 공집합인 상황을 뺄 거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 부분 집합 중에서 2, 3, 4를 반드시 안 가지고 있는 애가 2의 제곱계지. 그치? 이렇게 뺐어. 자, 이렇게 빼가지고 쌤 남은 건 그러면 얘만 남고 얘만 남았겠네요 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너 지금 여기서 X 교집합 A가 공집합인 거 뺐고 여기서 X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뺐지. 맞지? 이거 뺐는데 이렇게 2개 뺐을 때 동시에 빠진 게 있어. 뭐? 이 2개가 동시에 성립한 게 여기도 빠졌고 여기도 빠졌지. 무슨 말이냐면 X 교집합 A랑 X 교집합 B가 동시에 서로 소인 게 여기도 빠졌고 여기도 빠졌으니까 그거 2번 빠졌으니까 한 번은 다시 뭐 해줘야 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X교집합 A가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는 1, 2를 반드시 가지면 안 되고 2, 3, 4를 반드시 가지면 안 되니까 B랑도 지금 서로 써야 되니까 그런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가 있어? 2의 1승계가 있지. 근데 얘는 여기서 빠지고 여기도 빠졌을 테니까 2번 빠졌을 거라서 한 번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중복돼서 빠졌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렇게만 빠르게 구해버리면 얘는 그냥 얼마였던 거냐면 32에 8 빠지고 4 빠지고 2니까 얘는 얼마였던 거야 이거? 34에 12여서 22개였던 거네.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였다? 22개였다고. 맞아? 그래서 봐봐. 이렇게 뭐가 아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 좀 체크하기 힘들지. 이럴 때는 또 뭐를 떠올려 본다? 반대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6건. 오케이? 다음에 뒤로 오셔가지고요. 25번, 26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문제 상황이 아예 똑같죠. 아예 똑같은 거 한번 볼게요. 봐봐. 얘가 25번 보면 요거 표현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집합 A는 원소를 가지는데 x 곱하기 n은 10을 만족하는 x를 원수로 가지고 이때 n은 자연수니까 x도 자연수여야 돼서 결국 얘는 10의 양의 약수를 원수로 가지는 집합이죠. 그치? 그래서 집합 A는 1, 2, 50일 거 아니야 이렇게 10의 양의 약수. 얘도 마찬가지. 집합 B는 뭐야? 30의 양의 약수니까 얘는 1, 2, 3, 5, 6, 10, 15, 30 얘네를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맞아? 그런데 이제 너한테 해달라는 게 또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되지. A 교집합 X는 공집합이래. 즉 둘은 서로 써야 돼. 그럼 집합 X는 뭐를 가지면 안 돼? 얘네를 다 하나도 가지면 안 되지. 그치? 1, 2, 50은 가지면 안 돼. 그 다음 집합 B랑 집합 X를 합집합했더니 B였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집합 X가 집합 B의 부분집합이었다는 이야기지. 더해진 게 없잖아 지금. 그러면 집합 X는 얘 부분집합인데 1, 2, 50은 반드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선택지가 발생하는 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얘네들이 각각에 대해서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두 가지지, 그치? 그래서 이 몇 개? 2의 4승이었어 가지고 집합 X의 개수는 몇 가지였을 거야? 16가지였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26번도 마찬가지. 1부터 50까지야 전체 집합이. 근데 집합 A는 6의 배수여가지고 여기 8개 있고 그 다음에 집합 B는 4의 배수여서 12개 있단 말이야. 원소의 개수가 다 안 적었어 귀찮아서. 근데 보니까 A 합집합 X가 A래. 그럼 얘 말뜻이 뭐냐면 더해진 게 없으니까 집합 X는 A의 부분집합이었어야 됐지,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야? B 교집합 X가 서로 소였대. 그러면 얘는 요게 집합 X가 뭐는 가지면 안 된다? 4의 배수는 가지면 안 되지. 그럼 말뜻이 이거지 않아? 야, 집합 X가 4의 배수의 다시면 저 6의 배수지. 6의 배수의 모임의 부분집합인데 얘가 뭐는 가지면 안 돼? 4의 배수는 가지면 안 되지. 그러면 집합 X는 선택지가 발생하는 게 6의 배수 중에서 4의 배수인 거 빼고 선택지가 발생하지. 그럼 헷갈릴까봐 다 적어줄게. 6, 12, 18, 24, 30, 36, 42, 48 이게 6의 배수인데 얘네들 중에서 집합 X는 뭐를 가지면 안 돼? 4의 배수를 가지면 안 되잖아. 그럼 4의 배수라는 게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애들이 누구야? 12의 배수인 애들이지. 얘네가 지금 뭐야? 선택지가 없다고. 가지면 안 되거든, 얘네들은. 그럼 집합 X는 6, 18, 30, 42에 대해서만 선택지가 발생하고 그러면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의 4승계였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몇 개였을 거야? 16개였을 거라고. 집합 X의 개수가. 문제가 똑같죠, 구성 자체가. 자, 그럼 뒤로 와가지고요. 이제 27번, 8번 해보겠습니다. 28번 하나 별표요. 27번은 답이 쉬워서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그건 체크하십시오. 근데 28번 별표인데 봐봐요. 얘 해석 좀 할게요. 집합 A가요. 얘 부분집합이랍니다. 집합 A가 당연히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었겠죠. 그치? 근데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가 몇 개냐, 그치? 그럼 보시면 가조건을 내가 해석을 해보면요. 얘네랑 서로소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 말뜻이 뭐냐면 집합 A는 1, 2, 3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뭐로 가져야 돼? 원소로 가져야 되지. 그래야지만 얘랑 지금 서로소가 아니잖아. 맞아? 그럼 집합 X는 얘 부분집합인데 1, 2, 3에 대해서 발생하는 선택지가 몇 가지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선택지가 3개 중에 1개만 가지거나 3개 중에 2개만 가지거나 3개 중에 3개만 가지거나 이런 선택지가 발생하지. 이 3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4랑 5에 대해서는 어때야 돼? 가지면 안 되잖아. 이거 서로 써야 되니까. 즉 4랑 5는 아예 가지면 안 돼서 얘네들은 선택지가 그냥 한 가지지 그냥.
맞아? 그 나머지 2, 6, 7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하니까 2의 제곱계잖아. 그치? 그래서 얘 선택지가 총 몇 가지였던 거냐면 얘가 7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 가지는 선택지 1가지, 얘들은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는 2의 제곱계.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였을 거야? 28가지였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사고방식이죠.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방식. 그치? 네. 다음 뒤로 와가지고요. 29번 해보고요. 30번 별표입니다. 해보십시오. 자, 29번 먼저 봅시다. 29번 보니까 집합 A가 이렇게 생겼고 집합 B가 이렇게 생겼는데 나한테 지금 집합 C의 개수 좀 세달래. 근데 요 조건 만족해야 되고 요 조건 만족해야 돼. 그럼 집합 C는 봐봐. 요 말뜻이 뭐냐면 C차 집합 A가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는 집합 C가 A의 뭐였다? 부분집합이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즉 얘 부분집합인데 비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였다는 이야기는 요 3개 중에서는 몇 개를 가지라는 이야기야? 2개를 가지라는 이야기지. 2개. 1, 2, 3 중에서 2개를 가지고 있어야 2였을 거 아니야. 지금 교집합의 개수가. 얘네 중에서는 2개만 가져야 되니까 선택지가 3시 3가지지. 3가지. 맞아? 아니 1, 2를 가지거나 1, 3을 가지거나 2, 3을 가지거나 3가지냐. 집합 X가. 근데 이제 뒤에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얘네들은 뭐야?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가지거나 안 가지거나 각각 2가지씩 계속 발생하지. 선택지가. 얘에 대해서 별다른 조건 없으니까 2의 5승이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집합 C의 개수는 몇 개였을 거야? 3C 곱하기 2의 5승계여가지고 얘는 얼마? 96개였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요 논리로 들어오면 얘는 경우 수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진다고. 집합 X의 개수를 센다는 게. 그치? 됐고,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집합의 연산 법칙이었는데 집합의 연산 법칙에서 첫 번째가 교환 법칙, 두 번째가 결합 법칙, 세 번째가 분배 법칙, 네 번째가 드모르간. 뭐 이런 얘기들 쭉 했었죠. 그치? 이것도 이용해가지고 너가 얘를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하셔야겠네. 봐봐. 기억 보니까 얘는 너무 노골적이네. 비교집합이 어때요? 공통으로 들어와 있죠, 지금. 그치?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표현할게. 교집합이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 거고. 얘는 비교집합이 공통이어서 얘를 거꾸로 묶어버릴게. 마치 분배 법칙 하듯이 이렇게 거꾸로 묶어버릴 수 있지. 근데 A합 집합 A의 여집합이 뭔데? 전체 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전체 집합이랑 비교집합이니까 뭐였던 거야? B였겠지 그냥. 그건 당연히 맞는 이야기고. 니은 보시면 얘는 A차 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B인데 봐봐. 야, 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집합 A 이렇게 되어 있고 집합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차 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은 여기지. 그치? 그 다음 A 교집합 B가 의미하는 영역은 여기잖아. 맞아?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영역은 A인 거 맞아? 안 맞아? 맞네. 그래서 니은 맞고. 다음 디귿도 보니까 봐봐. 여기 안에 먼저 처리할게. 비합집합이 그대로네. 그냥 공통이네. 그치?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놓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리 바꾼 거 성립하지. 비합집합으로 묶어버리면 얘는 A 교집합 A의 여집합인데 얘가 지금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이고 그럼 비합집합 공집합은 그냥 뭐야? B지 B. 그래서 이 앞에서 의미하는 바는 얘는 B였다고. 얘가. 얘는 이제 처리 좀 할게. 얘가 지금 보니까 요 뒤에 요거 드모르간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바뀌지. 그 얘가 이렇게 됐고 요게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교집합인데 야 얘는 저 분배 법칙이 아니고 죄다 뭐야 지금? 교집합이잖아. 죄다 교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내가 자리를 바꿔도 되고 결합 법칙을 써도 되지. 그럼 봐봐. 이렇게 둘이 자리 바꿀게. 그럼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 교집합, C의 여집합이지. 그리고 얘는 얘 지금 결합 법칙 성립하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계산할게. 이렇게. 그럼 봐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뭐야? 얘? B의 여집합이지 이건. 얘는 뭐야? C 교집합, C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공집합이잖아. 그러면 B의 여집합, 교집합, 공집합이니까 얘는 그냥 뭐였겠어? 공집합이었겠지. 그럼 얘는 여기가 공집합이네. 그래서 너한테 물어본 게 비교집합, 공집합이 공집합이니라고 물었던 거잖아. 그치? 맞네 이거. 그치? 그래서 얘는 디귿이 맞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던 거지. 이거 연산법칙 처음 할 때 연습 무던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근데 답지에 되어 있는 거 그냥 쭉 풀어 쓰지 마시고요. 이거 했던 거 그 다음 필기 자료도 쭉 한번 연습해 보시죠. 다시 가려놓고.
다음 페이지로 와가지고요. 31번, 32번 할 건데 31번 하나 별표 해보십시오. 31번 먼저 봅시다. 31번 보니까 얘가 A냐고 묻고 있는데 뒤에 있는 거 이거 등으로 가면 바로 쓸게요. 그 A가 이렇게 이렇게 바뀌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뀌잖아요. 뒤에 있는 게. 그리고 나서 얘가 A 교집합, B 합집합인데 얘는 그럼 A 교집합이 공통으로 보여서요. 분배 법칙 쓰듯이 묶어버리겠습니다. 분배 법칙 거꾸로 이렇게 묶어버렸죠. 그치? 그랬는데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쵸? 전체 집합이랑 A의 교집합은 A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기억은 바람직하네. 잘했어요. 그치? 니은 봐봐요. 니은. 차집합 연산이 계속 껴있죠. 근데 차집합 연산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꿨잖아요. A 차집합 연산은 얘가 교집합 연산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했었죠. 그치? 근데 차집합이 한 2개씩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기가 조금 지저분해요. 차집합 연산이 많이 껴있을 땐. 그래서 우리가 차집합 연산이 많이 껴있을 때는 약간 한 가지 문제풀이 팁인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있잖아. A, B, C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보통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영역 표시할게. 오케이? 이렇게 표시해놓고 얘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봐. A 차집합 B야. 그럼 A 차집합 B면 뭐야? 1번, 4번이잖아. 그치? 봐봐. A 차집합 B면은 2번, 5번이 공통이어서 1번, 4번만 남잖아. 그 얘가 지금 1번 더하기 4번이고 거기서 지금 뭐를 빼고 있냐면 C를 빼고 있는데 C가 지금 뭐야? 어차피 빼겠다는 거는 다 적어줄게. 4, 5, 6, 7이니까 C가 4, 5, 6, 7이지 이렇게. 그럼 얘에서 얘를 빼겠다는 건 뭐야? 차집합은 공통인 부분만 빠지잖아. 그럼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뭐만 빠지냐면 4번만 빠져가지고 뭐가 남아? 1번이 남지 1번. 그 왼쪽에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였어? 이게 1번 영역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거 바로 알아볼 수 있지.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B 합집합 C야. 그럼 B 합집합 C면 이건데 이거. 그러면 A에서 얘를 빼겠대. 그러면은 공통인 부분만 빠져갖고 남는 게 뭐야? 1번만 남잖아. 그래서 그냥 1번이었던 거지 이거는. 그치? 그래서 왼쪽 오른쪽 1번으로 동일하네. 그럼 니은 뭐야? 맞았던 거지 이렇게. 맞아? 차집합 연산이 반복되잖아? 그러면 연산 법칙 쓰기가 조금 짜증나 이가. 그러니까 그걸 다 하지 말고 차집합 연산이 계속 나오면 뭐 한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영역 표시하고 그 영역이 뭐지? 몇 번 영역이지? 요것만 알아보시라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그럼 얘가 이거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봐봐. 요런 상태잖아 지금. 그럼 B 차집합 C란 말이야. 그럼 B 차집합 C면은 요거 2번, 3번만 남아있잖아. 그치? 요게 2번, 3번. 거기서 지금 A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A가 1번, 2번, 4번, 5번인데 2번, 3번 빼게 되면 1, 4, 5만 남겠지. 1, 4, 5. 그래서 여기는 왼쪽에 남는 게 1번, 4번, 5번만 남았다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보니까 A 차집합 B란 말이야. 그럼 1번, 4번이지 요건. 1번, 4번. 그 다음에 A 교집합 C면 뭐야? 4번, 5번이잖아. 그럼 이 둘을 합집합 해달래. 그럼 뭐야? 1번, 4번, 5번이지. 맞아? 그럼 얘도 1번, 4번, 5번, 얘도 1번, 4번, 5번이니까 왼쪽 오른쪽이 같네? 디귿도 맞았던 거지. 맞아? 이렇게 차집합이 최소한 2개 이상 반복되면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영역 표시하는 게 훨씬 편해. 알겠죠? 그 다음에 32번. 완전 별표인데 요거 하나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데 32번. 자 봐봐요. 기억을 보니까 요게 지금 A 합집합 B네. 근데 이거 다 봐. 다 지금 뭐야? 합집합이지. 그치? 그리고 얘를 그냥 무작정 연산법칙 쓰지 말고 얘가 A 차집합 B고 B 차집합 A니까 차집합이 2개나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번 볼게. 그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차집합 B니까 여기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B 차집합 A니까 여기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A 교집합 B니까 여기지. 맞아? 그럼 칠해놓고 나니까 뭐야 이거? A 합집합 B랑 맞아 안 맞아? 똑같네. 그치? 그럼 기억 맞네. 그치? 그 다음 니은도 봐봐. 니은. 야, 니은 보니까 얘도 내가 차집합 연산 쓰고 싶은데 요게 지금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얘도 짜증나지 얘가. 근데 뭐 할 거냐면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아. 집합이 이거 2개가 같대. 그럼 요게 같다는 이야기는 내가 얘네들의 여집합을 씌워도 이 등호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같잖아 이거.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여기다가 여집합 씌워버릴게. 여기다가도 여집합 씌울 거고 여기다가도 여집합 씌울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요거까지만 고칠게. 요게 차집합이니까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이제 내가 여기다 여집합 씌우고 여기다 여집합 씌우겠다는 이야기는 요거잖아. A 차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 씌우고
얘 여집합, 여기다가 여집합 씌워버리면 남는 게 그냥 얘만 남지, 이렇게. 맞아? 자, 그럼 봐봐. 얘 드모르간, 그럼 얘가 사라지고 남는 게 A차집합 B고 얘는 합집합 B잖아, 이렇게. 맞아? 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였을 거냐면 A차집합 B에다가 여기 A차집합 B에다가 뭐를 더하겠다는 이야기야? B를 더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A 합집합 B랑 같아, 안 같아? 같네. 맞아? 그럼 얘 니은도 맞았던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차집하면선이라고 무작정 막 다 계산 바꿔 다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치? 근데 디귿 봐봐, 디귿. 디귿은 보니까 얘가 지금 공통인 게 보여. 어디 보여, 이거? 요거 A 합집합이 지금 공통이지. 그럼 봐봐, 얘는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했을 거라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자, 그러면 A 합집합이 공통이니까 저 왼쪽에 있는 놈을 내가 묶어버릴게. A 합집합으로. 그러면 얘는 뭐만 남냐면 B 차집합 A의 여집합이 남고, 중간 교집합이었지, 여기 연산이. 그 다음에 B 차집합 A잖아, 이렇게. 요게 지금 A인이 이렇게 묶고 있던 거지. 근데 봐봐, 얘 이 집합과 이 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무조건 뭐였을 거야? 교집합이니까 공집합이지, 공집합. 얘와 얘 여집합은 항상 서로 관계 있잖아, 그치? 그 얘는 공집합이고, 공집합에다가 A를 더한 거니까 그냥 뭐였겠어? A였겠지. 그럼 이것도 맞네. 맞아? 그 다음에 리을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딱 보니까 똑같은 게 있어. A 교집합. 아, 그냥 묶어버려, 그냥.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인데 얘가 지금 뭐야? 전체 집합이지. 그럼 전체 집합 A 교집합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A였을 거 아니야, 이게. 맞아? 얘도 지금 보니까 공통인 게 있지. 뭐야? A의 여집합이 공통이잖아, 교집합 이거. 그럼 묶어버려.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고 얘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면 얘는 이거지. 맞아? 그러면은 A 합집합 A의 여집합이면 여집합의 정의에 따라서 전체 집합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잖아. 리을도 맞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네 개가 다 맞다고. 요거 내신에 나오면 애들 박살나서 오거든? 왜냐면 연습을 안 하니까. 그만큼. 근데 사실 요 한 문제 가지고 네가 해야 될 스킬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벤 다이어그램도 그렇고 여집합 취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뭐 했어? 묶어버리는 거. 그치? 분배법칙 거꾸로 묶어버리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 문제. 맞죠? 네. 자, 이제 뒤로 와가지고요. 연습 33번, 34번 두 문제 해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해보세요. 오늘 40번까지입니다. 33번은 쉽죠. 집합 A가 6의 양의 약수의 표현이고요. 집합 B는 소수고요. 집합 C는 홀수라고 했으니까 다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놨습니다.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요 영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인데, 요걸 네가 한눈에 봤을 때 딱 이게 뭐겠네요가 안 보이잖아요. 그치? 그럼 빠르게 고쳐야죠. 그래서 얘가 차집합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그치? 그 다음 얘는 C 교집합 A 여집합 교집합 B의 이거잖아. 교환법칙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지금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어서 얘는 이거죠. 요거 해달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얘가 교집합 여집합이니까 다시 또 이거 해달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 이 정도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B 차집합 A면요, 공통인 부분 2, 3 빠져가지고 얘는 5, 7만 남았을 거고요. 그럼 집합 C에서 5, 7 빼고 나면 남는 게 뭐만 남았겠습니까? 1, 3, 9만 남았겠네요. 그치?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오는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였겠어요? 13이었겠죠. 그치?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은 13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요 기호 있죠? 이거 S.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쓰긴 했는데 썸입니다, 썸. 여기 뒤에 집합 들어오면 뭐의 의미야?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 의미입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연습 34번 보시면요, 얘가 좀 어렵죠. 전체가 1부터 10이고요. 집합 A가 1, 2, 3, 4고 집합 B가 2, 3, 5, 7이고 집합 C가 이렇대요. 집합 C는요,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내가 얘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몇 개? 2개. 그 다음 그 원소의 간격이 얼마만큼 나? 2만큼 차이가 나지, 2. 그거밖에 몰라. 자, 그러면 이때 요걸 만족시키는 A 값이 뭐냐? 그럼 이걸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집합 X가 A 합집합 C거든? 근데 A 합집합 C를 내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이거. A 합집합 C를 네가 어떻게 표현할 거야? A가 얘랑 겹치는 게 뭐가 겹치는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표현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자고 보니까 요 식에다가 식 자체를 넣어버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 지금. x 대신에 a 합집합 c를 넣어버렸다고. 그 얘를 해석을 해보니까 봐봐. 요게 b 교집합 a 합집합 c니까 요 분배법칙 써서 내가 한번 보면 b 교집합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뭐야? 요 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는 소리야? 3개여야 된다는 소리지. 3개. 맞아? 야 근데 봐봐. 야 b 교집합 c랑 b 교집합 a를 봤을 때 얘는 내가 얼마인지 딱 알거든. 얘랑 얘 지금 교집합이잖아. 그치? 그럼 요 놈은 뭐였던 거냐면 2랑 3이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합집합하고 비교집합 C 했을 때 얘가 지금 원소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되잖아. 3개. 맞아? 그러면 비합집합 C는 비교집합 C는 2랑 3을 제외하고 추가로 원소 하나 더 있어야 되지. 맞아? 2랑 3을 제외하고 추가로 원소 하나가 더 있어야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가 3개였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 2, 5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2랑 3을 제외하고 추가로 하나 더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가 합집합이 3개지. 맞아? 그럼 내가 이제 해석이 이거잖아. 비교집합 C가 2랑 3을 제외하고 원소가 하나 추가로 더 있어야 되네. 그치? 맞아? 그럼 봐봐 이제. 야, B가 지금 2, 3, 5, 7이란 말이야. 2, 3, 5, 7 이렇게. B의 원소를 쭉 나열할게. 근데 집합 C가 A랑 A 플러스 2야. 그럼 내가 만약에 A가 일단 교집합은 존재해야 되니까 A랑 A 플러스 2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안 되지. 간격 1이니까 A 플러스 2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A가 3인 경우에는 얘가 이랬을 수도 있고 A가 5인 경우에는 얘가 이랬을 수도 있고 A가 7인 경우에는 얘가 이랬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봐봐. 야, 이때는 비교집합 C가 얘가 지금 집합 B고 얘가 집합 C인데 이때는 지금 비교집합 C가 뭐인 상황이야? 2인 상황이지. 얘는 뭐인 상황이야? 3, 5인 상황이잖아. 맞아? 얘는 뭐인 상황이야? 5, 7인 상황이죠. 5, 7. 얘는 뭐인 상황이야? 7, 1인 상황. 교집합이요? 네. 7인 상황이지 지금. 그치? 맞아. 그럼 봐봐. 비교집합 C가 2랑 3을 제외하고 추가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얘는 안 되지. 얘는 여기다 2 추가해봐야 더해지는 게 없잖아. 근데 얘는 2랑 3을 제외하고 추가로 5 하나 더 가지고 있지. 얘 잘 맞았네. 그 다음 2랑 3을 제외하고 얘는 2개나 가지고 있어서 안 되지. 얘는 2랑 3을 제외하고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되잖아 이거. 그러면 얘 아니면 얘였던 거네. 그치? 그럼 이거 될 때 A 값이 지금 얼마였던 거냐면 A가 3이고 이때 A는 얼마였던 거야? 7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때 A 값은 3이었던 거고 이때 A 값은 7이었던 거니까 이거 만족한 A 값에 뭘 구해달라고? 곱을 구해달라며. 그럼 얼마였던 거야? 21이었던 거지. 그치? 맞아? 요쯤 되면 킬러지. 준킬러 정도 되겠지. 요쯤 되면. 맞지? 해석을 하셔야 되니. 자, 뒤로 와서요. 35, 36 할 건데 35는 쉬워서요. 그거 그냥 135예요. 135. 36, 37, 38 세 문제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36번 볼게요. 36번 보시면 얘가 칠해져 있는 영역을 봐봐요. 얘가 칠해져 있는 영역이 여기가 A 차집합 B죠. 그치? 맞지? 그 다음 여기는요 B 차집합 A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차집합으로만 이루어진 이 영역을요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칭 차집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그럼 대칭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그냥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A 차집합 B니까 이거고요. 여기는 B 차집합 A니까 이거고 둘을 뭐 한 겁니까? 그냥 더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합한 개념이니까 얘가 뭐야? 대칭 차집합의 표현이죠. 자, 두 번째로요.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A 합집합 B에서요. 뭐만 빠지면 되냐면 가운데 얘만 빠지면 되잖아요. 교집합인 원소. 그 얘는 얘만 빼버리면 되죠. 맞습니까? 그치? 그 대칭 차집합의 이유, 또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의 원소에만 속해져 있는 원소들인 거지, 이때는. 그치? 네. 어쨌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는 기억과 니은을 보니까, 기억이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당연한 이야기고. 니은을 보니까 이거 차집합 연산으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그럼 디귿만 네가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얘만. 얘를 보니까 얘가 차집합 연산을 교집합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도. 얘 이렇게 생겼지.
맞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뭔데? B 차집합 A잖아. 얘가 의미하는 바는 자리 바꿨을 때 A 차집합 B지. 요거잖아 그러면. 맞아? 그럼 디귿도 맞네. 그래서 얘가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뭐다?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고 있던 집합의 표현 방식들이라고. 오케이? 근데 요 두 가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나올 때마다 네가 한번 체크하시면 되죠. 외울 건 아니고요.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뒤로 와서요. 37번은 너무 쉬워서요. 답이 5번입니다. 그거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37번은. 자, 38번 봅시다. 38번.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볼게요. 봐봐. 우리 어떤 집합에다가 뭐를 뺐는데 걔가 싹 다 빠져가지고 남은 게 없대. 맞지? 근데 우리 차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빼냐면 둘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영역만 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게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는 얘가 뭐였다는 이야기야? 얘가 A였다는 이야기지.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A 교집합 X가 A였다는 이야기는 A가 뭐였다? 집합 X의 부분집합이었다는 이야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얘. 얘가 여기서 얘를 뺐더니 공집합이었다는 이야기는 A가 X의 부분집합이었구나 이거지. 즉 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를 X가 다 가지고 있었다고. 맞아? 자 그럼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를 볼게. 그럼 요 식이. 이 말뜻이 이거잖아. A가 A 교집합 B의 뭐야? 부분집합이어야 되지. 맞지? 근데 봐봐. A 교집합 B가 A를 가지고 있으려면 얘가 뭐일 수밖에 없어? A일 수밖에 없지. 맞아? A 교집합 B는 축소연산이잖아. 이렇게 만약 이렇게 되어버리면 A 교집합 B가 이거야. 근데 얘가 어떻게 얘를 포함하겠어? 말이 돼? 안 되지. 그럼 얘가 이런 상황에서 얘를 포함하는 상황은 얘가 뭐인 상황밖에 없어? A인 상황밖에 없다고, A. 그러면 얘 말뜻이 뭐였던 거냐면 A 교집합 B가 A였구나 이 얘기고 결국에 A가 B의 뭐였다? 부분집합이었구나 이 표시라고 얘 말뜻이. 해석을 해보니. 맞아? 그래서 얘가 지금 38번에 그거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몇 번이었던 거야? 3번이었던 거지, 3번. 좋아요. 이제 39번 보겠습니다. 39번. 39번 보면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봐봐요. 우리가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는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저거라고 했죠. 그치? 되게 중요한 상태인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얘가 뭐다? 포함관계 이렇게 거꾸로 바뀌지. 근데 이거 둘 다 의미하는 바는 뭐해?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 다음에 내가 합집합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표현을 해보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얘는 더해질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A잖아. 그럼 요게 의미하는 바도 뭐다? B가 A의 부분집합이었어 이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B에서 A를 빼. 근데 얘가 공집합이야. 그럼 뭐야? 이 의미가 B가 A의 부분집합이었지. 얘도 똑같은 의미라고. 의미하는 바가. 그 다음에 똑같이 얘를 내가 교집합 연산으로 바꿔버리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뭐야? 공집합인 거지. 얘도 뭐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걸 의미한다고. B가 A의 부분집합이었다고. 여기가 지금 얘가 의미하는 바들이 싹 다 얘를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얘인데 얘에서 내가 양변에다가 뭐를 씌울 거냐면 여집합을 씌워볼게. 여집합. 여기다가 여집합을 씌우게 되면 얘는 뭐로 바뀌냐면 B의 여집합으로 바뀌고 얘가 합집합, 얘가 드모르간에 의해서 A로 바뀌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전체 집합이잖아 이렇게. 맞아? 그래서 내가 개념서에다가 다 적어놨었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얘네들이 싹 다 있다고. 싹 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시험에서 매번 나오고 매번 틀리는 게 이거라고. 이걸 못 알아본다고. 왜? 이거에 대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유도를 못 하냐단 말이야. 근데 얘는 결국 뭐다? 여기서 그냥 뭐 했던 거야? 양변에다가 여집합 씌운 거지. 여기다가 여집합 씌우게 되면 한번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거고 이건데 안 바뀌잖아 등호가. 그럼 얘는 이제 드모르간 써주면 B의 여집합 합집합 A고 얘가 전체 집합이잖아. 똑같은 의미라고. 맞아? 그럼 이제 기억 봐봐. 기억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다시 이거 한번 재석해야지. 봐봐. 얘가 의미하는 바가 A잖아 이거. 그치? A 차집합 B에다가 A 교집합 B를 더해놨으니까 A잖아 얘가 의미하는 바가. 그리고 A 교집합 B가 A였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이거 B가 A의 부분집합이었구나 이 얘기지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 그럼 B가 A의 부분집합임을 표현하는 방식이 기억 너무나 당연히 맞지 이거는. 그다음 니은은
거꾸로지. 얘가 성립하면 A가 B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이거는. 거꾸로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은 아까 여기서 어디 갔어? 얘 여집합 씌워가지고 나온 표현이 이거였지. 디귿이 맞다고. 그래서 시험에 이거 나오면 틀린다니까요, 내일 이거. 점검해야 돼, 이거. 7가지, 6가지 이거, 최소. 그래서 B가 A의 부분집합이었다를 표현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다? 여기에서 애들 많이 낚인다고, 이거. 이 표현을 한 번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우리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이렇게 표현해. 얘 성질 하나만 알려줄게. 이거 원래 교과서에서 안 나와 있는데 성질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봤을 때 여기 원소의 개수 셀 때는, A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셌었냐면, A에 있는 모든 원소 다 더하고 B에 있는 모든 원소 다 더하고, 여기 가운데가 몇 번 중복됐어? 한 번 중복됐지, 그치? 한 번 중복됐을 거라서 한 번 빼줬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이게 원소의 개수지. 그럼 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원소의 합은 어땠을 거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해. 그치?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하고,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해. 이거지. 근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2번 더해졌잖아. 그래서 한 번 빼줘야겠지,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내가 그냥 뭘 구해낼 수 있었던 거야? A합 집합 B의 원소의 합을 다 구해낼 수 있었던 거지. 이 성질을 이용해서. 사실상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성질이 똑같지, 상태가. 그럼 봐봐, 이제. 얘가 보니까 너한테 구해달라는 게 A와 B의 원소의 합의 곱의 최대값 좀 구해달래. 그치? 근데 A합 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래. 그럼 얘가 이거니까 이거고, 얘가 지금 SA 더하기 SB, 그 다음에 요게 성립하고 있었을 텐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얘네들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얼마야? 21이지. 그리고 나는 얘네들은 모르겠는데 A 교집합 B는 알아. 얼마야 이거? 9잖아. 맞아? 그럼 내가 이 성질을 이용해 보니까, 그럼 SA 더하기 SB가 얼마였다? 30이었구나 이거지 지금. 그치? 이런 상태에서 지금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SA 곱하기 SB의 최대값 구해달래. 근데 봐봐, 내가 요 각각을 그냥 A랑 B라고 할게. 그럼 A 더하기 B가 30인 상황이고 나한테 구해달라는 게 AB잖아. AB의 최대값. 그럼 B가 지금 뭐야? 30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곱해버려. A 곱하기 30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 식에 뭘 구하고 있었던 상황? 최대값을 구하고 있던 상황이지.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식인데 0과 30에서 만나고 위로 볼록하고, 최대를 어디서 가졌겠어? 15에서 가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15 곱하기 15여서 얘는 15 곱하기 225, 15,225지, 좌표가. 얘의 최대값은 얼마였을 거다? 225였을 거라고, 이렇게. 맞아? 봐봐. 원소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학교 쌤이, 이거는 그 교과서에 들어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프린트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거나 하면 딱이거든. 이거 낼 거거든. 그래서 그때 되면 이거는 체크를 해줄 거야. 프린트 있으면 다 보내야 돼. 아시겠죠? 네.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셨고, 마플 시너지가 어디까지냐면, 우리가 그 839번까지가 아마 숙제였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잠깐만. 맞네. 36번까지. 근데 오늘 숙제는 889번까지입니다. 837번부터 889번까지. 그리고 원방정식 그 프린트까지 2개. 아시겠죠? 네. 고생들 하셨고, 그 다음에 잠깐만, 다음 시간에 함수 특강 될 때 그거 합성함수 나갈 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함수 개념 까먹으신 분 한 번은 다시 또 보고 오십시오. 문제 풀 필요는 없고요. 아시겠죠? 네. 고생들 했습니다.